젖을골은 세상의 끝자락 같은 마을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골짜기에 몇 가구 되지 않는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지요. 그 중에서도 박순례 할머니의 집은 가장 구석진 곳에 자리했어요. 70평생을 이곳에서 살아온 할머니는 요즘 부쩍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남편은 몇 해 전 저 세상으로 떠났고 아들, 딸은 모두 도시로 나가 제 살 길 찾아 바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아이고, 또 혼자구나. 할머니는 매일 아침 텅 빈 방 안을 둘러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혼자 밥을 차려 혼자 먹는 일상이 벌써 3년째였죠. 가끔 이웃집 김할머니가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할머니마저 도시에 사는 딸내로 가 있는 날이면 박순례 할머니의 하루는 산새 소리와 바람 소리만 가득했어요. 텔레비전이라도 봐야겠네. 저녁밥을 먹고 나면 텔레비전 앞에 앉아 드라마를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드라마 속 사람들이 웃고 우는 모습을 봐도 가슴이 뛰지 않았어요. 그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 잠이 들 뿐이었죠. 내가 이제 뭐하러 사나?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밤 박순례 할머니는 더욱 깊은 외로움에 잠겼어요.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는데 문득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가 할머니의 귀를 잡아당겼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소리는 계속되었고 어딘가 아픈 듯한 울음소리 같았죠. 뭐지? 산짐승인가?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귀를 기울였어요. 소리는 젖을골 계곡 쪽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할머니는 이상한 예감에 장화를 신고 손전등을 집어들었어요. 집 밖으로 나가자 가을밤 차가운 공기가 할머니의 뺨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더욱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낑낑거리는 소리, 마치 누군가 도움을 청하는 것 같은 소리였죠. 할머니는 손전등을 비추며 계곡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어두운 밤이라 발밑이 위험했지만 그 소리는 할머니의 마음을 자꾸만 당겼습니다. 계곡으로 내려가는 비탈길을 조심스레 내려가던 할머니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손전등 불빛이 비춘 곳에 하얀 무언가가 보였거든요. 아이고, 이게 뭐여? 젖은 낙엽 위에 하얀 개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어요. 백구였습니다. 온몸이 진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분명 하얀 털을 가진 개였죠. 할머니는 손전등을 가까이 비춰보았습니다. 개의 갈비뼈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고 눈에는 눈곱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목 주변에는 밧줄로 묶었던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누가 널 여기에 이렇게 버렸니? 할머니의 목소리에 백구는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 할머니는 가슴이 찡해졌어요. 다 죽어가는 듯 했지만 그 눈에는 아직 삶의 의지가 남아 있었죠.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집에서 가져온 담요를 펼쳐 백구를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이놈아, 힘내. 집에 가자. 백구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미약하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 무게가 생각보다 가벼워서 할머니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마도 며칠을 굶은 모양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의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돌봐야 한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할머니는 마당 구석에 있던 헌 상자에 담요를 깔고 백구를 눕혔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달려가 따뜻한 물에 쌀을 풀어 죽을 만들었습니다. 백구는 처음에는 먹지 못했지만 할머니가 손가락에 묻혀 입에 넣어주자 조금씩 핥기 시작했어요. 그래, 먹어야 살지. 내일부터 차츰 좋아질 거야. 할머니는 백구의 상처를 닦아주고 뒷마당에서 따온 약초를 갈아 발라주었어요. 밤새 수시로 일어나 백구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자다가도 백구의 숨소리가 들리는 듯해 깨어났죠. 오랜만에 할머니의 밤은 누군가를 위한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백구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어요. 할머니가 끓여준 죽을 먹고 상처에 바른 약초가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죠. 특히 할머니가 마당에 있을 때면
백구는 힘겹게 일어나 할머니 옆으로 다가오려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훔치곤 했어요. 이제 이름을 지어줘야겠구나. 뭐라고 부를까? 할머니는 백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백구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꼬리를 약하게 흔들었습니다. 갑자기 할머니의 머릿속에 한 단어가 떠올랐죠. 복이, 내 이름은 복이다. 우리 집에 복이나 좀 줘보자. 그날부터 백구는 복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복이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반응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이름을 알아듣는 것 같았죠. 할머니는 복이에게 말을 건네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복아, 오늘은 날씨가 좋구나. 마당에 나가볼까? 복아, 이 약초는 내가 직접 말린 거야. 이것 바르면 상처가 빨리 낫는단다. 복이는 날이 갈수록 건강을 회복했어요. 일주일쯤 지나자 마당을 한 바퀴 돌 수 있을 정도로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눈빛도 점점 또렷해졌고 할머니가 부르면 꼬리를 흔들며 달려오기 시작했죠. 특이한 점은 복이가 할머니가 어디를 가든 세 발자국 뒤에서 따라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수호천사처럼 할머니를 지키려는 듯했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할머니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점이었어요. 내가 이제 심심할 일이 없겠구나.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복이를 찾게 되었고 밥을 먹을 때면 자연스럽게 복이 몫을 따로 챙겼습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도 복이가 옆에 누워 있어 때때로 등을 쓰다듬어 주는 것이 습관이 되었죠. 할머니의 하루는 더 이상 적막하지 않았어요. 어느덧 복이는 할머니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밭일을 하러 가면 복이도 뒤따라갔고 마을로 장 보러 가는 길에도 함께했어요.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놀라워했지만 곧 복이의 존재에 익숙해졌습니다. 순례씨, 그 개는 어디서 났소? 젖을골 계곡에서 버려진 걸 주워왔지. 이제는 내 식구가 됐어. 할머니는 복이를 자랑스럽게 소개했어요. 복이도 마을 사람들에게 경계심 없이 다가갔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복이를 보면 반가워하며 달려왔죠. 복이는 그런 관심이 싫지 않은 듯 꼬리를 흔들며 아이들 곁을 맴돌았어요.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갔어요. 젖을골의 단풍이 절정에 이르고 아침 저녁으로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이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해 어엿한 집지기 개가 되었죠. 낯선 사람이 접근하면 지저 알려주고 할머니가 일하는 곳을 지키며 함께했어요. 복이는 유독 달을 좋아했습니다. 밤이면 마당에 나와 달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있곤 했죠. 할머니는 그런 복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아, 너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사는 맛이 나는구나. 할머니는 종종 복이에게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복이는 마치 할머니의 말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할머니의 손을 하차주었습니다. 그런 순간이면 할머니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죠. 어느 날 할머니가 마을 슈퍼에 장을 보러 갔을 때였습니다. 복이도 함께였어요. 슈퍼 앞에서 낯선 청년 하나가 복이를 유심히 바라보았죠. 청년은 잠시 망설이다가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 개를 어디서 얻으셨나요? 청년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젖을골 계곡에서 버려진 걸 주워왔지. 왜 그러니? 청년은 복이에게 천천히 다가가 손을 내밀었어요. 복이는 잠시 경계하는 듯 했지만 청년의 손길에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복이가 청년에게 다가가 반갑게 짖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랜 지인을 만난 것처럼 기뻐했죠. 청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이게 혹시 목에 상처가 있나요? 밧줄 자국 같은. 할머니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떻게 청년이 그걸 알고 있는 걸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처음 발견했을 때는 목에 밧줄 자국이 있었지. 청년은 고개를 숙이고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이 개는 제 동생이 키우던 개예요. 몇 달 전에 병들어 잃어버렸는데 이름도 복이었어요.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어요. 복이는 마치 모든 대화를 이해하는 듯 청년과 할머니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슈퍼 주인과 몇몇 마을 사람들도 모여들어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죠. 무슨 말이오? 자네 동생이 키우던 개라고? 할머니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청년을 바라보았어요.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보기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보기는 청년의 손길에 반응하며 꼬리를 흔들었죠. 특이하게도 보기가 청년의 얼굴을 향해 한쪽 귀만 쫑긋 세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동안 보기가 가끔 그런 독특한 행동을 했던 것을 기억했어요. 제 이름은 김민수라고 합니다. 도시에서 왔어요. 동생이 군대에 가기 전에 키우던 개인데 동생이 입대하고 저희 어머니가 돌보셨어요. 하지만 몇 달 전에 보기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의 이야기에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할머니는 보기의 등을 쓰다듬으며 청년의 말을 들었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어머니가 감당하기 힘들었나 봐요. 어느 날 어머니가 보기를 데리고 나가셨다가 돌아오셨는데 보기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보기가 너무 아파서 안락사를 시켰다고 하셨어요.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는 걸 알았어요. 어머니는 보기를 키울 여력이 없어서 어딘가에 버리신 거였습니다. 제가 계속 물어보니까 결국 어머니가 실토하셨어요. 젖을골 근처에 버리셨다고.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보기를 만나게 된 것은 어쩌면 운명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를 찾으러 온 건가? 할머니의 목소리에 걱정이 스며들었어요. 청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마을 주변을 며칠째 돌아다니며 찾고 있었어요. 오늘 우연히 할머니와 보기를 본 거죠. 처음에는 정말 저희 보기인지 확신할 수 없었는데 보기가 한쪽 귀를 쫑긋 세우는 특이한 습관이 청년에게 확신을 주었다고 합니다. 보기는 어릴 때부터 항상 그런 습관이 있었대요. 실은 동생이 이번 주말에 휴가를 나옵니다. 동생에게 보기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동생은 보기를 정말 많이 사랑했거든요. 보기가 죽었다는 소식에 너무 상심해서 제가 꼭 찾고 싶었습니다. 청년의 진심 어린 말에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편으로는 보기를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기의 진짜 주인을 만난 것이 기뻤습니다. 그럼 보기를 데려가겠다는 건가? 할머니의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어요. 청년은 잠시 망설이다가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사실은 보기를 바로 데려가려는 건 아니에요. 청년의 말에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청년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일단은 동생에게 보기가 살아있다는 소식만 전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이렇게 잘 돌봐주셨는데 갑자기 떼어놓는 것도 보기에게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갑자기 보기와 헤어질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할머니와 보기의 관계를 알기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가? 할머니가 물었어요. 청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주말에 동생과 함께 할머니 댁에 방문해도 될까요? 동생이 보기를 직접 보면 정말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그때 같이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청년의 제안이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보기도 마치 대화를 이해하는 듯 두 사람의 발치에 앉아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죠. 그래, 그렇게 하자. 주말에 오너라. 청년은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한번 보기를 쓰다듬고 떠났습니다.
보기는 청년이 떠나는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더니 다시 할머니 곁으로 돌아와 발에 머리를 기댔어요. 할머니는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기쁨과 슬픔, 그리고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었죠. 보가, 내 진짜 주인을 만나게 되는구나. 보기는 할머니의 말에 꼬리를 흔들며 응답했어요. 할머니는 보기의 등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인연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잠을 설쳤어요. 보기를 처음 발견했던 날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보기가 아픈 모습으로 눈을 뜨던 순간 처음으로 꼬리를 흔들며 할머니에게 다가왔던 날, 마당을 함께 거닐던 시간들.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으로 다가왔죠.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걸까? 할머니는 곁에서 잠든 보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보기는 잠결에도 할머니의 목소리에 반응하듯 미세하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죠. 보기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말이 되자 약속대로 청년이 동생과 함께 할머니 집을 찾아왔습니다. 군복을 입은 청년의 동생은 20살 남짓해 보였어요. 그의 이름은 김준수였습니다. 준수는 마당에서 보기를 발견하자마자 달려갔죠. 보가, 정말 너구나. 준수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보기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했지만 준수의 목소리를 듣자 갑자기 꼬리를 흔들며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특유의 한쪽 귀만 쫑긋 세우는 모습으로 준수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죠. 준수는 보기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보기와 준수의 재회는 정말 감동적이었죠.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군대에 가고 보기가 없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준수는 눈물을 훔치며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보기는 계속해서 준수의 주변을 맴돌며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할머니는 세 사람과 보기를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들어와서 이야기하자꾸나. 차라도 한잔할게. 방 안에서 준수는 보기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어떻게 거짓말을 했는지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할머니는 자신이 보기를 발견하게 된 경위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이 흘렀죠. 그런데 이제 보기를 어떻게 할 생각이요? 할머니의 질문에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민수와 준수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준수가 먼저 입을 열었죠. 사실 저는 아직 군 복무 중이라 보기를 데려갈 수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아직 보기를 키울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사정이 있을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보기를 할머니께 맡겨드려도 될까요? 제가 제대할 때까지만이라도. 준수의 말에 할머니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사실 보기와 헤어질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팠지만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준수가 이렇게 말하니 할머니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을까? 보기는 원래 너희 개인데. 민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보기는 이제 할머니 개이기도 해요. 저희가 봐도 보기가 할머니를 정말 좋아하는 게 보여요. 그리고 준수가 제대하기 전까지는 보기가 할머니 곁에 있는 게 보기에게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감동의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보기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 할머니의 무릎 옆에 앉아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보기의 따스한 체온이 할머니의 손에 전해졌죠. 고맙구나. 정말 고맙다.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준수는 휴가 기간 동안 가끔 할머니 집에 와서 보기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대 후에는 다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죠. 할머니는 마음이 놓였어요. 보기와 계속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보기도 보고 할머니도 뵙고. 민수의 말에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준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준수의 손을 꼭 쥐었죠. 이상하게도 오래전 떠나간 자신의 아들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복이라고 이름을 지으셨나요? 우연히도 저희가 부르던 이름과 같은데.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글쎄, 그냥 이 아이가 내 집에 복을 가져다 줄 것 같아서 그랬지. 아마도 이건 운명인가 보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보기는 마치 자신의 이야기가 오가는 것을 알기라도 하는 듯 세 사람 사이를 오가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할머니는 이런 기분이 오랜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와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이 느낌이 참 좋았죠. 민수와 준수가 돌아가기 전 할머니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대접했어요. 보기는 세 사람 틈에서 행복한 듯 눈을 반짝이며 때때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문득 보기가 자신에게 온 것이 정말 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외로웠던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준 복이, 그리고 이제는 민수와 준수라는 새로운 인연까지. 할머니, 저희 이제 가볼게요. 다음 주말에 또 올게요. 민수와 준수는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보기와 함께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마당으로 돌아오는 할머니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보기는 여전히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그날 이후 젖을골 할머니의 집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보기는 변함없이 할머니의 곁을 지켰고 민수와 준수 형제는 약속대로 자주 찾아왔습니다. 특히 준수가 휴가를 나올 때면 할머니 집에서 하루 이틀을 머물곤 했죠. 보기는 그런 날이면 특별히 기뻐했어요. 한쪽 귀를 쫑긋 세우고 꼬리를 흔들며 준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종종 할머니 집을 방문했어요. 처음에는 신기한 마음에 들렀다가 점차 할머니의 따뜻한 인품과 보기의 친근함에 이끌려 자주 찾게 되었죠. 순례 할머니, 오늘은 제가 만든 김치 좀 가져왔어요. 할머니, 이번 주말에 우리 아이들이 복이랑 놀고 싶다는데 잠시 들려도 될까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어요. 할머니의 집은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작은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보기는 모든 손님들을 반갑게 맞이했고 아이들은 보기와 노는 것을 좋아했죠. 특히 보기가 공을 물어오는 재주는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었어요. 민수는 도시에서 일을 하면서도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할머니 집에 들렀습니다. 때로는 식료품을 가져오고 때로는 할머니 집에 고장난 곳을 고쳐주었죠. 할머니는 민수를 마치 친손자처럼 대했고 민수도 할머니를 친할머니처럼 따랐어요. 할머니, 저번에 말씀하신 지붕 누수 문제는 제가 오늘 고쳐드릴게요. 아이고, 고맙구나.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찾아왔어요. 젖을골에 첫눈이 내리던 날 할머니는 마당에서 보기와 함께 눈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날이면 혼자 방 안에서 쓸쓸히 지냈을 텐데 지금은 보기가 있고 가끔 찾아오는 민수와 준수가 있었죠. 보가, 내가 우리 집에 복을 가져왔구나. 보기는 할머니의 말에 꼬리를 흔들며 응답했어요. 눈 위에 발자국을 남기며 할머니. 주변을 맴돌던 보기는 문득 귀를 쫑긋 세우더니 마을 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도 시선을 돌렸어요. 저 멀리 군복을 입은 준수가 보였죠. 준수군이 또 휴가를 나왔나 보구나. 할머니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준수는 큰 배낭을 메고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보기는 준수를 알아보고 기쁜 듯 달려갔어요.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일주일 특별 휴가를 받았어요. 준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준수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보기는 준수의 발치에 누워 행복한 듯 꼬리를 흔들었죠. 할머니,
사실 오늘은 형도 올 거예요. 할머니께 드릴 게 있다고 해서요. 할머니는 궁금한 표정을 지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민수의 손에는 커다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죠. 할머니, 이건 저희 어머니께서 보내신 거예요. 민수가 선물 상자를 건넸어요.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따뜻한 겨울 이불과 손수 만든 듯한 떡, 그리고 편지가 들어 있었죠. 저희 어머니가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고 많이 반성하셨어요. 보기를 그렇게 버린 것을 정말 후회하고 계세요. 할머니께 직접 사과드리고 싶다고 하셨는데 건강이 안 좋으셔서 편지로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펼쳐 읽었어요. 민수와 준수의 어머니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하며 보기를 구해주고 돌봐준 것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언제든 할머니를 만나고 싶다는 마음도 전했죠. 어머니도 이제 보기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셨으면 해요. 할머니께서 용서해 주시겠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는 법이지. 이제 보기도 이렇게 잘 지내고 있으니 다 잘된 일이 아니겠니? 민수와 준수는 할머니의 넓은 마음씨에 감동받았습니다. 보기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 세 사람 사이를 오가며 기쁨을 표현했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와 민수, 준수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마당에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죠. 할머니는 문득 몇 달 전 외로움에 잠겨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상상도 못했던 행복이 지금 여기 있었습니다. 정말 보기가 우리 집에 복을 가져왔구나. 할머니의 중얼거림에 민수가 물었어요. 할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젖을골 외딴 집에 이제 따뜻한 빛이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었단다.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젖을골의 겨울밤, 할머니의 집에는 따뜻한 불빛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보기가 가져온 진짜 복은 바로 이런 것이었죠. 외로움을 달래주는 친구이자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준 다리, 그리고 할머니의 삶에 다시 한번 의미를 부여해준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이제 젖을골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젖을골 박순례 할머니 집에 가면 마음이 따뜻해진다더라. 그곳엔 진짜 복이 살고 있거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